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측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큐브 엔터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큐브 엔터 주가 좀 계속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신저가 구간에서 현재 바닥을 현재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여자 아이들이라는 신인은 아니죠. 이제 걸그룹의 소속사가 되겠고요. 동사의 최대 주주는 VT가 되겠습니다. 예전 사명은 VT GMP여가지고 화장품 관련주 종목이죠. 그래서 큐브 엔터라든지 동사의 모기업인 VT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현재 일본 중심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중국 중심, 뭐 미국 중심, 유럽 중심 각 그 걸그룹마다 각 그룹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보이그룹이든 걸그룹이든.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큐브 엔터 같은 경우 여자아이들이 일본에 조금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 관련된 모기업인 VT 같은 경우도 일본 쪽에서 화장품이 좀 잘 팔리고 있죠. 그 모멘텀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최근 나왔던 이슈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5월 14일 날 나왔던 이슈죠. 1분기 여자아이들 흥행의 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라는 제목입니다. 5월 14일에 나왔던 이슈고요. 또 다른 이슈가 나온 게 두 번째 이슈입니다. 5월 27일에 나왔던 이슈인데 이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한령 해제 신호탄 그리고 물음표 젖었고 K-팝과 K-드라마 관련주 급등세라는 제목이네요. 한한령으로 알려진 비공식적 규제가 해제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중국 문화 여유국이 국내 락밴드 세이수미에 오는 7월 베이징 특별 공연을 허가했다. 세이수미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인디밴드이다. 중국 당국이 국내 가수의 베이징 단독 공연을 허락한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명백히 법 규정으로 막지는 않았지만은 사드 배치 이후 K-팝 아티스트가 중국 본토에서 공연한 적이 없다. 이른바 한한령으로 알려진 비공식적 규제 때문이다. 중국 방송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자취를 감췄으며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볼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 공연 허용으로써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가수가 중국 본토에서 공연하는 것이 8에서 9년 만에 처음이다. K-팝 아이돌 그룹의 수혜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감이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의 동사와 함께 SMY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JYP 엔터테인먼트, CJ ENM, A스토리, 레몽레인, 뉴 등이 동반 상승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는 여자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중심으로 현재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을 좀 말씀드려 할게요. 자, 중국 쪽에서는 한한령이 해제될 가능성이 현재 조금씩 보이기 때문에 중국 좀 괜찮은데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아까 어디에 좀 집중한다 했죠? 물론 국내에서도 활동하고 있지만 일본 중심이라는 거죠. 자, 일본이 현재 엔저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적은 잘 나오고 있지만은 엔저가 계속 나오면서 예전에 제가 한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이제 일본을 여행을 갔었습니다. 당시에 100엔당 1,700원대였습니다. 현재 100엔당 800원대입니다. 거의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 대비해서 현재 환율 기준으로 절반이 수준이란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100엔을 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100엔을 받았으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100엔이면은 예전엔 1,700원인데 지금은 똑같은 100엔이면은 8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880원, 890원, 그러니까 800원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약하다. 그러면은 동사에 보면은 이제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건데 반대급부로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엔저 현상이 가장 심합니다. 엔저 현상이 심한 상태에서 이제 만약 엔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죠? 동사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똑같은 설명이니까 다시 반복 안 합니다. 쉽게 말하면 100엔당 800원을 받았던 게 100엔당 1,700원 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더블이 된다는 거죠. 환율이 환차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제로 금리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자, 일본인데 점점 일본에서는 이제 엔저가 심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일본어 여행을 많이 갑니다.
일본을 여행 많이 가니까 얼마나 일본 여행객이 많으면 일본에서 그럽니다. 내국인하고 외국인에 대해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외국인한테 그런 거죠. 아, 제발 이제 우리나라 일본 와가지고 돈 좀 쓰고 하지 말아라. 아, 이제 우리 엔저 너무 심하다, 힘들다 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일본 여행을 안 가게 되고 전반적으로 엔저는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 엔저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은 거의 바닥권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한다 하면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습니까? 현재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미국이 현재 금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현재 기축통화국이잖아요. 돈이 절대 떼일 수 없는 국가가 미국 달러화입니다. 왜? 미국에서 국가부채, 야, 돈 갚아. 그러면은 쉽게 설명하면 그렇죠. 야, 잉크하고 프린터 돌려라. 야, 종이하고 잉크만 줘. 그러면 찍으면은 종이에다가 이거 $10,000라고 쓰면은 그 $10,000 종이 한 장 줘. 그러면 되는 거야. 라는 개념이란 거죠. 쉽게 말하면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부채 한도 뭐 그런 협상도 있긴 하지만은 뭐 그건 배제한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이다 보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에다가 그러니까 기준금리도 상당히 높다 보니까 미국 중심, 일본 중심으로 자금이 쏠렸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서 미국의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안전자산 현상에서 위험자산 현상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일본, 유로화 중심의 전반적으로 안전자산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의 엔저 현상이 해소가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엔저 현상이 해소가 되면은 동사 입장에서는 환차익이 발생된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데 뭐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엔저 현상이 해소가 될 것이다. 그건 어디서 나오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그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권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릴게요. 동사 현재 주가 위치 언제? 자, 8.65% 상승하면서 13,320원에 마감했습니다. 현재 바닥권입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닥은 세 종류가 있죠. 외바닥, 쌍바닥, 다중바닥 있는데 현재 동사는 계속 52주 신저가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바닥권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자, 장대 양봉이 나오고 대량거래 터지면 일단 관심은 가지라겠습니다. 현재 동사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추세적으로는 외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추세적으로 바닥 확인할 때는 좀 시간이 걸리고요. 기술적 반등과 넣을 때 어떻게 한다? 역헤드앤숄더를 확인하라겠습니다. 현재 동사에서 이 바닥을 신저가 고인가 바닥인가 머리가 되겠고, 자, 여기서 왼쪽 어깨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장대 양봉의 대량거래 터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 나오게 된다. 쉽게 말하면 에너지 소비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시 비축하는 눌림목 구간이 나오게 되면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지면서 역헤드앤숄더가 나옵니다. 역헤드앤숄더 나오면 어떻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추세적으로 바닥이 아니고 기술적 반등이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데드캣 바운스라는 걸 아시죠? 죽은 고양이도 위에서 떨어뜨리면 들썩 한다는 거죠.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매물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4,000원부터 16,000원 구간까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온다. 그러면 이 고점에 잡으신 분들라도 이 구간에 오게 되면 일부 좀 정리하세요. 그리고 에너지를 상당히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재발락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를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발락 나올 때 그걸 다시 사는 방법이 있다.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 해가지고 고점에 잡으신 분들도 트레이딩 최소한 현재는 상당히 두터운 구간이기 때문에 한 서너 차례 이상의 트레이딩 구간이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거는 활용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트레이딩 하면서 손실을 만회하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권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려 할게요. 오늘 8.65% 상승하면서 13,320원에 마감했습니다. 1차 저항대는 14,000원, 2차 저항대 15,500원, 3차 저항대 17,000원, 4차 저항대 2만원, 그리고 22,0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22,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권의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2,500원, 2차 지지대 11,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15,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순매수라고 있고요. 기관 한 달 동안 14만 1,000주를 팔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팔고 있습니다. 금투는 트레이드하다가 관망, 보험은 최근에 팔고 있고 투신도 최근에 팔다가 관망, 연기금은 최근에 강하게 팔고 있습니다. 상호펀드도 최근에 매도하다가 관망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현재 연기금을 강하게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의 순매도가 멈추고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는지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투신, 보험 등이 현재 최근에 지금 팔고 있는 기조이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으로 전환되는지 예의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연기금, 즉 기관이 파는 한 주가는 상승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과는 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세적으로 강하게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연기금이 순매도에서 트레이딩 또는 순매수로 전환되는지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신용비율이 5.50%입니다.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때만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동사는 신용비율이 5.59%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최대 주주는 VT입니다. VT, 화장품 회사가 되겠죠. 자, 50.6%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 1,200원대에서 작년 1,400원대까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9억에서 154억 증가, 당기순이익도 61억에서 112억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 보시게 되면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분기 때 작년 거의 10억 원 내외였고 2분기 50억 원대, 3분기 때 30억 원대, 4분기 때 50억 원대였고요. 작년 1분기 영업이익 9억 원 대비 올해 1분기 58억 원이 나면서 실적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실적은 현재 상당히 괜찮은데 현재 연기금 위주로 수급에서 현재 상당히 발목을 잡으면서 주가는 현재 정체 하락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비율은 92%, 유보율은 106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률 10.8%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반 제조 평균의 1.5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EPS 같은 경우는 792원, BPS는 5,829원인데 자 8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할게요. 자, 800원이면은 10배면 8,000원입니다. 현재는 13,000원대이기 때문에 PR 한 16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PR 15배에서 20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적정 주가 하단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올해 예상컨대 작년보다 실적은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은 더 내려가겠죠? EPS가 올라가면서 PR은 더 내려가겠습니다. 동사는 어디서 주로 매출이 나오냐? 상품하고 그 다음에 음반, 음원, 그 다음에 나머지 CF 쪽에서 매출액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 마지막 12전화 했던 게 언제냐? 2016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올해가 2024년도니까 매물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항이 연결된 회사로는 연예 매니지먼트 화장품 유통업을 회사 그리고 정보통신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엔터 오늘 종가 13,32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핸들하는데 현재 순매도 중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문제란 겁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실적도 괜찮고 밸류에이션도 괜찮습니다. 현재 기관, 즉 연기금 위주로 현재 최근에 팔면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떻다? 자, 바닥권을 잡고 저점에서 순매수할 수 있는 위치를 점점 잡을 수 있는 위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 단가는 14,147원, 평균 매도 단가는 13,318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이 바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EPS가 78.8% 증가했었고 작년 대비 올해도 실적은 전반적으로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으로 1분기에 여자아이들 흥행에 따라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더불어서 한한령 해제 신호탄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46.1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39.6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15,500원, 2차는 17,0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 1차는 12,500원, 2차는 11,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큐브 엔터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